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입니다. 지난번 제가 초월의 명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장 의사가 죽음의 과정을 보고 적은 것 같이 아주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조금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의 그 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회피하려고 하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날개에 이렇게 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생의 마지막 여행에 대해 묘사한다. 죽음의 과정부터 죽음 직후의 검시, 장례식과 애도,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여행을 추적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묻는다. 네, 정말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목차도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목차만 봐도 가슴 찡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듭니다. 첫 번째 파트 1,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 부제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피해왔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파트 1의 마지막, 당신은 죽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됩니다. 네. 죽는다는 사실을 피해왔지만 결국 죽음의 순간에는 먹지 못할 정도까지 이제 가는 거죠. 파트 2는 마침내 죽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한 영역인데, 이 파트에서는 사망증명서가 작성이 되고 내가 또 이제 숨이 멎게 되고,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화장터에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이런 순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잔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3은 살아남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고 나서 내 가족들, 나를 사랑했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나면, 당신이 죽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모두를 위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 그리고 당신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상황들을, 또 어떤 항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분 살펴보면요. 파트 1,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런데 내용은, 자, 사실 죽음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일 뿐 단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보지 않고 회피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파트 1에서는 죽음을
죽음에 대한 정의, 또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서서히 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통증, 뭐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적고 있는데요.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인데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마침내 죽음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각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저 사망자들입니다. 누구나 홀로 죽는다는 것. 그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입니다. 네. 죽음은 정말 혼자 죽는 거죠. 누가 같이 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홀로 가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는 홀로 죽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죽고 나면 다양한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관에 들어가게 되고 또 화장터에 가게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의 과정은 나는 모르겠지요. 뭐 남은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슬픔들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내가 죽고 나면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수의가 입혀지고, 물론 이제 사망이 확정이 되겠죠. 수의가 입혀지고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오열을 하거나 슬퍼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으로 옮겨지고 뭐 장례식이 치러지고 묘지에 묻히든 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이 되든, 그리고 뭐 그 뼈가루가 어디에 뿌려지든 뭐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죽음이라는 것의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는 살아남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눈길, 당신의 손의 촉감, 당신의 머리카락 냄새를, 당신 몸의 따뜻함, 힘, 능력, 지식, 경험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기분, 당신의 제스처,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그렇게나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 뒤에도 끝없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쭉 이어져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정말 사라진 거죠. 네. 그게 당장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책에서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완벽하게 죽는 건 내가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그들이 어렸을 때 나를 알았던 이들만 이제 남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뭐 60년, 70년, 90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손자, 정말 운이 좋으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나의 증손자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이제 죽는 그런 시점, 그게 내가 죽은 이후에 뭐 90년, 100년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저는 이제 완전한 망각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의 죽음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당신의 죽음도 완전해졌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망각 속으로 빠져버렸으니까요. 이때서야 나의 죽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해진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죽음은 완전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자가 이런 항목들을 적어놨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어떤 이들이 오기를 바라나요?
그날의 추모식은 어떤 방식이면 좋을까요? 당신의 즐겁게 웃던 어느 날의 영상이 있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당신이 즐겨 듣던 노래가 흐르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나요? 가족묘지 아니면 납골당? 화장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 뿌려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수목장? 그곳은 어디인가요? 누가 당신의 장례를 맡아야 할까요? 미리 정해둔 장례 업체나 전문가가 있나요? 남겨진 이들 중에 누가 제일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나요? 아니면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까요? 어떤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이렇게 항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죽음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항목들은 평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또 그런 같은 생각을 느끼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가슴 찡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또 좀 울컥거리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나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반드시 있게 될 확실한 종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 그래요.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은, 나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오직 나 자신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죽음 또한 온전히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내 방식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로 태어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죽음도 내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읽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죽음은 삶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또 자유를 느끼시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